5060 세대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정도 모아놓은 이 돈을 지키고 키우는 능력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게 갖고 있는 현금, 돈의 값어치를 매년 저는 평균 2, 3%씩 계속해서 갉아먹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억을 내가 은행 정기예금을 넣어놨다고 하면 10년 지난 다음에는 실질가치로 7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 있는 이런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ETF가 왜 좋은 거냐면 주식만 갖고 다양하게 늘리는 것보다는 주식 한 5개 종목 갖고 있었다면 채권 또는 부동산, 헤지펀드 이런 것들을 조금 섞으면 시장이 다양하게 업앤다운을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할 때 이 다양한 자산군의 움직임이 서로 다 틀립니다. 이 오르고 내리고의 폭을 자연스럽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백 개, 수천 개씩을 갖고 있는 ETF 5개를 내 포트폴리오에 담는다. 이러면 종목 개수로만 보면 거의 수천 개, 수만 개에 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종목 하나가 상장 폐지가 된다 한들 어떤 큰 영향이 있겠냐 말이죠. 제가 여러분께 단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노후 자산 관리의 핵심 2가지라고 한다면 평생 모은 재산을 통장에 방치해두면 어떻게 될까요? 급여 생활을 하던 사업소득을 하던 모은 자산을 보통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 은행 예금, 정기 적금 이렇게 모아두는 방법이죠. 그런데 예전과 다르게 앞으로는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자산, 갖고 있는 현금, 돈의 값어치를 매년 저는 평균 2, 3%씩 계속해서 갉아먹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2년, 3, 4년 이렇게 보면 별 차이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비근한 예로 400원짜리 레시피 파란색 그 캔 커피가 있거든요. 이게 400원짜리가 지금 1,400원이에요. 불과 2년, 3년 지났는데 그럼 몇 배가 뜬 겁니까? 한 3배, 4배 가까이 뜬 거죠. 그만큼 과거의 400원이 지금 400원보다 값어치가 4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예금과 정기적금에 한 10년 동안 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년 물가 상승률이 3%만 잡아도요. 30%만큼 희석되는 겁니다. 가치가. 1억을 내가 은행 정기예금을 넣어놨다고 하면 10년 지난 다음에는 그게 뭐 줄잡아 한 6천만 원 정도 실질가치로 7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 있는 이런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 자산을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그만큼 가치를 계속 증식하고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이 도처에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방법들 좀 수월하게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비근한 예로 퇴직금이 1억이라고 치잔 말이죠. 우리가 매월 뭐 용돈도 줘야 되고 공과금도 내야 되고 일반 생활도 해야 되고 커피도 한 잔 마셔야 되고 한 200만 원 정도도 좀 부족하지만 아껴서 매월 200만 원 쓴다고 하면요. 불과 4년 만에 다 소진돼 버려요. 이것만 소진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질 가치는 1천만 원이 더 크게 악가지가 납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산 증식의 필요성은 더할 나위 없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기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또 왜 무서운 거냐? 보통 우리가 은퇴를 한 65세, 60세 합니다. 근데 기대 수명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우스갯소리로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살아야 된다. 자,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해 보시죠. 평균 60에서 65세에 은퇴한 다음에 100살까지 35년에서 한 40년 동안을 얼마 안 되는 퇴직금 또는 그 값어치가 계속 인플레이션 때문에 희석되고 있는 실질 가치가 쪼그라들고 있는 이 자산으로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현실입니다. 노년이 됐을 때 자식들이 운이 좋아서 정말 성공을 해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부양을 해주면 그것도 좀 버틸 수 있겠죠. 근데 저도 자식을 가진 부모이기 때문에 못할 짓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많든 적던 간에 이 자산의 가치를 적어도 증식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만큼은 유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돼야 된다. 이런 대명제가 정말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저한테는. 우리가 정년퇴직 이후에 자산을 지키거나 증식하는데 가장 많이 평균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라는 게 연금이 있겠죠. 그 다음에는 원룸이라든가 소형 부동산에 투자해서 뭐 월세를 받는다든가 임대료를 받는 방법,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예금 또는 적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 묻어두는 방법, 그리고 이제 일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배당이 연 뭐 4%에서 8%, 10% 많이 나오는 종목들을 골라서 배당을 투자하는 방법. 그나마 이 배당주에 투자하는 방법은 조금 더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예금이나 적금 같은 경우는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인플레이션에 직격탄을 맞아요. 정기에 적금 많아봐야 시중은행 대비해서 저축은행 같은 경우가 이자를 좀 더 줍니다. 평균 한 3.5%, 3% 돼요. 시중은행들이 2%, 2.5%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매년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은 평균 2에서 3% 이상을 호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험성이 좀 있는 저축은행들, 이자 한 1, 2% 더 주는 이런 데다가 맡겨놔도 그 이자만 1년 3% 잡아도 인플레이션으로 그 이자가 다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한 4가지 방법 중에 배당주 투자 정도를 제외하면 내 자산이 계속 점점 줄어드는 구조라는 것이에요. 좀 받아들이시기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금융시장을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이 살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자본주의 또는 금융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우리 투자자들, 개인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괜찮아 보일지는 몰라도 이런 식의 방법으로 노후 자산을 관리를 하게 되면 바닥이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노후 자산 관리의 핵심은 뭘까요? 제가 여러분께 단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노후 자산 관리의 핵심 2가지라고 한다면 자본시장을 어떤 식으로든 경험을 하셔라. 비근한 예로 주식을 예를 들어보잔 말이죠. 상장돼 있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국가에 수십만, 수만 개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비상장, 회사를 포함해서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대기업까지 있죠. 그 중에 나라에서 법 규정으로 상장을 하려면 어느 정도 검증은 돼야 돼라는 규정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매출도 성장을 해야 되고 이익도 꾸준하게 성장을 해야 되고 단기간에 망할 염려가 없는 가장 그 나라를 대표하는 회사들말로만 구성이 돼 있는 게 주식시장 상장돼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럼 일단 믿을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두 번째는 그 기업들은 시장이 아주 위기가 오건 인플레이션이 창궐을 하건 간에 그 시장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 극복하기 위해서 혁신도 이뤄낼 것이고 비용도 아끼려고 할 것이고 마진도 증가시키려고 할 것이고 그런 과정이 전 세계를 무대로 하든 국내 무대로 하건 경쟁사들보다 더 많은 우위에 점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이 내가 어떤 한 회사에 1억을 묻어놨다. 5천만 원을 주식에 투자를 해놨다. 그러면 그 5천만 원이 그 회사의 주식이 되면서 스스로 자생력 있게 헤쳐나가려고 하고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려고 하는 이런 다양한 과정에 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간접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본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내가 자고 있건 놀러가서 휴가를 보내건 이 순간에도 그 기업은 계속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1등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5천만 원이 됐건 1억이 됐건 계속해서 일하게 되는 자산이 스스로 증식을 하는 과정에 우리가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된다. 자, 그러면 그런 과정이라는 게 말이 쉬운 거지. 내가 아무 경험도 없고 우리나라만 해도 2,800개 주식이 있고 미국만 해도 4,800개 종목인데 이걸 어떻게 내가 고르겠니? 그래서 이런 유튜브 채널이나 방송이나 보시고 저 친구의 말은 좀 믿을만 하겠구나라든 이런 판단이 되실 거란 말이에요. 또 만나보고 질문도 해보시고 또 다양한 방송을 여기저기서 이렇게 크로스체크를 해보시면 어떤 사람들의 말이 시시각각 변하는지 어떤 원칙이나 철학이 있는 바탕에서 뭔가 의견을 피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문가를 선택을 하고 꼭 전문가도 한두 사람만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5천만 원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라든가 안내를 하고 있는 어떤 자문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규모 가입 금액이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두 개, 두세 개의 전문가 회사 또는 이런 회사들을 충분히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또는 그걸 또 간접적으로 도와드리는 게 은행이나 또는 증권사. 저는 사실 은행보다는 증권사의 PB를 추천드리는 입장이긴 한데 증권사의 PB한테 가서 이런 도움을 청하시면 충분히 안내해드릴 수 있는 또는 간접적으로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릴 수 있는 자본시장의 인프라가 충분히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정도를 항상 머리에 담아두시고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액션을 하루빨리 좀 취하시는 게 그리고 누차 제가 강조드렸던 그 수단 중에 가장 좋은 쉽고 편안하고 투명한 방법이 ETF더라. 그래서 ETF를 단돈 10만 원이건 5만 원 갖고도 개별 한 종목을 충분히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에 상관없이 5만 원 정도니까 수업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한번 경험을 일단 시작을 해보셔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도 주식 투자는 위험하지 않나요? 제가 누차 지금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게 ETF를 계속 제가 언급을 드리잖아요. ETF가 왜 좋은 거냐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를테면 삼성전자 한 종목을 사는 거죠. 주식 한 종목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표 종목이니까 망하게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죠. 시장에서는요 굉장히 다양한 사건이 비일비재합니다. 삼성전자가 5년 있다 10년 있다가 망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을 해야 된다는 거고 자산 배분을 하시라는 거죠. 주식만 갖고 다양하게 늘리는 것보다는 주식 한 5개 종목 갖고 있었다면 채권 또는 부동산, 헤지펀드 이런 것들을 조금 섞으면 시장이 다양하게 업앤다운을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할 때 이 다양한 자산군의 움직임이 서로 다 틀립니다. 이게 오히려 부정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실제 제가 33년 동안 경험한 바가 그렇고 지금도 그런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어요. 주식이 빠질 때 채권이나 이 헤지펀드라든가 실물 자산은 또 오르고 이런 식의 어떤 이 변동성을 자연스럽게 자산을 배분하다 보면 이 오르고 내리고의 폭을 자연스럽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배분의 효과를 차라리 느끼시는, 그리고 그렇게 하기 가장 좋은 수단이 ETF입니다. ETF는요, 주식, 채권, 실물, 부동산, 인프라, 헤지펀드, 자산 배분, 다양한 투자 전략 자산군을 한꺼번에 한 ETF에서 전문적으로만 알아서 투자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자산군 5개를 선택을 하고 싶다. 이 대표되는 ETF만 하나씩 골라서 5개 종목만 딱 담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ETF 하나는 적을 때는 50개, 많을 때는 수천 개씩의 종목을 갖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종목을 갖고 있는 ETF를 단돈 5만 원, 10만 원으로 한 종목씩 투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산 투자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수백 개, 수천 개씩을 갖고 있는 ETF 5개를 내 포트폴리오에 담는다. 이러면 종목 개수로만 보면 거의 수천 개, 수만 개에 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종목 하나가 상장 폐지가 된다 한들 내 포트폴리오에 어떤 큰 영향이 있겠냐 말이죠. 이게 분산 투자, 자산 배분의 아주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투자를 좀 실행을 해보시고 ETF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분산 효과를 누리시면서 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좀 확보하시는 방법으로 투자의 첫걸음을 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투자를 대하는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짧은 경험에 미루어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하루하루 주식의 등락, 수익률의 등락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가 투자와 투기가 다른 거는요. 투기는 오로지 수익률만 봅니다. 투자는 내가 주식에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그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 회사를 보고 투자한다는 얘기는 그 회사가 속해 있는 업종의 성장을 보고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도도한 흐름, 국가의 성장, 업종의 성장, 그 회사의 성장을 놓고 보는데 성장이라는 게 어떻게 계속 일직선 상승만 하겠습니까? 특히 이걸 각종 센티멘트나 재료에 따라서 왔다 갔다 반영하는 주식은 하물며 더 하겠죠. 그러니까 하루 내가 투자했는데 내가 마이너스 손이다. 보통 이런 얘기 하죠. 다 듣고 올라갈 거라고 그래서 내가 투자하면 꼭 빠지더라.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버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말 하한가가 뭐 2번, 3번 연속돼서 정말 이 회사가 곧 상폐가 당할 것 같은 그런 상황만 아니라고 하면 내가 샀을 때 어느 정도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라는 게, 시장이라는 건 이 사이클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경제도 이 부분 사이클이 있어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빠질 때가 있고 빠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이클을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봐야 적어도 우리가 투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1년 정도는 경험을 해보셔라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래서 장기 투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올곧이 이해하셨다면 최소 1년 또는 2년 정도의 장기 투자를 경험을 해보시면서 투자를 점점 체득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인드, 조금 여유 있는 마인드, 그리고 조금 더 시장을 크고 길게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네요. 투자로 인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과연 행복해질까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으로 바로 연결되진 않을 겁니다. 다만 행복해질 수 있는 아주 필요 충분 조건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조건이겠죠. 적어도 윤택해지고 수준이 높고 고귀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더할 나위 없이 잘 마련해 주겠죠. 그게 돈, 부자의 힘 아니겠습니까? 비근한 예로 저는 기업 찬양론자입니다. 한 국가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건 다 기업들이에요. 어떤 국가, 어떤 경제든지 친기업의 정책이 나온 국가는 흥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개인이 부자가 된다는 거를 무조건 질투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일은 아니에요. 그분이 부자가 되는 그 과정 속에는 물론 뭐 사기를 쳐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우리가 너날 이런 뭐 부류가 아니니까. 부자가 된다고 하는 건 그 기간 동안 수십 년, 수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 얼마나 많은 고뇌, 얼마나 많은 자기 인내, 얼마나 많은 공부,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고 부자가 됐을까요? 우리가 그 어두울수록 빛이 더 밝은 이유는 그만큼 힘든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행복감, 도취감이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부자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돈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생각하는 이 실물 자산 중에 가장 현명한 자산이 돈이라고 생각해요. 돈이라는 거는 어떤 시기든 스스로 돈이 찾아가는 능력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돈의 주인이 능력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참고로 기업, 조금 좁게는 이 부자, 개인들을 되게 존경하고 그분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이걸 깨달은 지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의 능력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버는 능력은 개인의 어떤 마음가짐, 아까 말씀드렸던 인내, 노력, 인고의 세월 뭐 이런 거겠지만 돈이 또 스스로 돈을 모으는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까지 제가 쭉 강조드렸던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그게 가장 좋은 수단이 ETF라는 말씀을 예를 들어드렸는데 그 다음에 우리의 몫인 돈을 쓰는 능력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돈도 값어치 있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씀으로써 돈이 또 증식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겠죠. 그런 과정을 우리가 투자라는 이름으로 계속 언급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5060 세대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정도 모아놓은 이 돈을 지키고 키우는 능력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재수없으면 100살까지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30년, 40년 남았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공부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삶의 지혜를 다 갖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젊은 친구들보다 유리한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빠르진 않아도 이해력이 굉장히 깊고 넓지 않습니까? 공부 별거 아닙니다. 이
투자 업계에서 하는 거는요. 저도 해보니까 용어가 아주 어려워서 그렇지 내용의 본질은 다 뻔한 내용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기본 토대를 더 증가시키는, 예를 들면 돈을 더 벌어서 더 모으는 거는 이제는 조금 여유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모아놓은 자산을 가지고 더 지키고 불리는 능력에 조금 더 할애하셔야 될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독립을 하면서 부쩍 더 느끼는 겁니다. 애티튜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저희 아이도 3주 전에 이제 유학길에 또 올라와서 제가 주문을 한 게 너 수업 시간에 제일 앞에 앉아라. 그리고 애티튜드를 항상 바르게 가져라.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라는 거는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현명하고 빠르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같이 동업하시는 저희 4년 선배님이신데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이에요. 운영만 38년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파생상품 도입될 당시에 전문가 과정 교재를 쓰신 분이에요. 해치펀드 직접 운영도 하셨고 이럴 정도로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하고 저하고 유일하게 딱 공통적으로 항상 한 입으로 얘기하는 게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 애티튜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시장은요 절대 배팅하려고 해서는 히트레이쇼가 높지 않아요. 경험상 그렇습니다. 시장을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 차라리 성공 확률이 높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전지주 뭐 6개월 만에 10배 났고 지금 엔비디아 어쩌다가 투자해보니까 최근 2년 동안 8배 올랐고 다 자기 능력인 줄 알죠.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운 좋았던 것뿐이에요. 저희도 그만큼 수익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는 이 업계에 35년, 38년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 속된 표현으로 시건방을 떨려고 하진 않습니다. 저희도 타성에 젖을 때가 있어요. 수익률 좋고 뭐 기분이 좋죠. 그럴 때마다 항상 다짐합니다. 시장이라는 건 항상 변할 수 있다. 시장에 대응을 하려고 하고 시장의 흐름에 거기에 발맞춰서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귀신도 모르는 앞으로 펼쳐질 시장을 예측하고 여기가 이제 뭐 줄상 갈 거니까 이 종목에 투자해서 배팅하고 그러다가 망하고 상패당하고 이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투자하면 항상 빠지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개별 종목 하나에 몰빵을 하고 이게 애티튜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겸손해야 된다. 항상 전 세계에 투자하는 사람 적어도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 중에는 저보다 뛰어난 사람이 99%가 더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시장이기 때문에. 왜냐?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순응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이런 애티튜드, 겸손한 애티튜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시간 설명을 이것저것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까지 여러분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30년 동안 아이들 키우고 직장 생활하면서 아주 못 볼 꼴, 볼 꼴 다 봐가면서 저축하고 모은 자산, 이 자산을 앞으로 은퇴해서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어떻게든 내 삶을 윤택하게, 덜 비루하게 보낼 수 있는 원천이 결국은 돈,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자산을 예금 넣어서 인플레이션으로 계속해서 가치가 날아가는 이런 식의 자산 관리를 할 거냐? 변동성이 적당히 있더라도 내가 겸손하게 투자해서 전문가의 도움도 때로는 받고 조금이라도 최소한 자산이 증식되진 않더라도 인플레이션만 해지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건 반은 성공한 거라고 보거든요. 매년 최소 수익률 3% 4%만 얻어도 인플레이션으로 날아가는 실제 값어치는 지켜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저는 반 성공한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를 앞으로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자산을 어느 정도 지키고 조금씩 증식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 뭐 10만 원이건 100만 원이건 일단 여러분께서 공부해서 선택한 어떤 자산을 특히 ETF에서 좀 주겠습니다. 그런 수단이 ETF를 갖고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한번 선수학습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업 앤 다운, 횡보 이런 한 사이클을 경험을 하신 다음에 그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던 또 공부를 계속 하셔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식견이 좀 생겼다라고 하실 때 그때 100만 원이었던 걸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조금씩 늘려가시면서 과한 수익률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매년 우리나라 성장률 또는 내가 선택한 그 지역, 국가가 매년 5% 성장을 한다면 10에서 15%만 내도 나는 충분해라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접근하시면 성공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날아가는 실질 가치를 방어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적당한 욕심을 가지시고 조금씩 이제부터 시작을 하셔라. 그리고 조금 더 윤택한 여유 있는 이런 노후는 우리가 지금부터 투자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지금 당장 소액으로라도 투자를 꼭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린다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